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오늘은 대법원에서 맞붙었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는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분명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법원 행정처장은 준비한 인사말도 못하고 자리를 옮겼는데요. 급기야는 야당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서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안 갈 테니까 여기서 들을게요. 위법이고 이거 막으면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잘 갔다 오세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오세요. 오늘 국감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는 당부의 말도 남겼는데요.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하여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정부터 현장 검증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국감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예, 국회가 아니라 오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주도로 재판 관련 전산 기록, 로그라고 하죠.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보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오늘 강행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현장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판단이 된 것이죠. 전원합의체에서 졸속으로 회부가 되면서 실제로 유죄 파기의 파기환송이 너무 빠르게 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현장을 검증하겠다. 그렇다면은 그 7만 쪽의 그 프린트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22일 동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이틀 만에 졸속으로 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사실관계를 22일, 3월 28일부터 정말 봤는지에 대한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되겠다 한 가지와 지금 사법개혁에 있어서의 대법관 증언을 할 때 대법관들 한 분이 75평의 그런 서초동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만큼의 자료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자문서로 전환이 됐고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넓은 평수가 대법관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서 오늘 온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늘 국감의 결과를 또 국민들한테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각 대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법사위 국감 현장 모습도 뒷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네요. 김기영 위원님, 국민의힘은 이거 사법부 압수수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난장판 아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뭔가 아쉬운 듯 합니다. 좀 아쉬운 게 개별적인 어떤 사건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혁진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 그분은 뭐라고 다짜고짜 보면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열린 공감 TV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때 뭔가 팩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 입법 내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사법부를 존중하고 본인의 어떤 재판 진행이 차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사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이미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중하는 게 민주당 또한 자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법부를 뒤흔들었을 때
헌정 질서를 유린했을 때 지금 입법 권력의 행정 권력과 가졌는데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역풍이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국감을 콕 집어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한두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반대나 저항, 이 결집을 할 빌미를 주지 말고 조용하게 성과를 내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본질은 성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모든 상임위들이 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독식은 법사위에서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법개혁의 명분을 만들고 국민들의 이 생각들을 저변을 훨씬 더 넓혀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고성, 몸싸움, 반말, 욕설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이미지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발들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좀 넘어가지 않고 격식을 좀 갖추면서 국민들께 어쨌든 사법개혁의 본질을 잘 알려내라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체적인 어떤 국가 정상화를 대통령께서 꾀해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역시 내란 종결 혹은 민생 회복 그다음에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지켜내면서 결국 이 정상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유념하고 활동을 해달라라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예. 김의용 의원님, 오늘 아침에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도 아까 불법행위 잘 가세요라고 했나요? 그 인사를 하면서 그 현장 검증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보이콧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보이콧을 했던 건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도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도발할 만큼의 의석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국회 국감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대법원 현장 검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 계획서를 당일날 나눠주고 그다음 마음대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저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라는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식을 두 번이나 취한 거라고 좀 보고요. 거기 더 나가서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기만 민주당 의원들만 공유하고 국민의힘에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자료를 받으면 관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자료를 줬습니다. 야당 의원에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크기 때문에 피감 기관에서도 상임위원장한테는 자료 요구에 충실히 응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의원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료는 국민의힘에게 주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속 국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출직 권력이라고 하지만 모든 선출직 권력들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면 국회에서 서로 여야가 협의하는 것은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건데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저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민주당의 잘못된 법사위 운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저항 수단인 보이콧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법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대한 공유 당연히 적극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질의를 한 의원실에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대법 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성 갖고서는 지금 국감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참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검증을 하려는 게 아니고 방어만 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에 윤석열 정부 때나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때나 야당이 때나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런 국감에서의 뭔가 야당의 시간이라는 걸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자료 88페이지를 준 거는 개인한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다 공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9일 만에 됐다, 졸속됐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3월 26일 날 2심이 났고요. 28일 날 대법원은 넘어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합의체로 하기로 돼 있고 그때부터 사실상 기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월 22일 날 1차 심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9일 동안 9일 이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게 졸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그럼 날짜가 정해졌을 때 이거 이렇게 졸속으로 유무죄가 나오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무죄다. 내가 알아봤다 얘기를 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마저도 이건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죄가 나왔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유죄가 나왔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양쪽 토론이 매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이거 예측이긴 합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러 밤 11시 한 40분쯤에 와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점심은 함께 했다 법사위원들과 그런 단독 보도가 있긴 했는데 오늘 뭐 밤쯤에 이제 대법원에서 마무리가 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와서 뭐 인사말 공개적으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까지 국회의원들이 그 법사위 의원들이 왔는데 그래도 이례적으로 점심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첫날에 국감의 모습에서도 처음에 그리고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나름의 참고인 신분으로서의 그런 배려들을 해준 부분 이런 것들이 나름의 그래도 소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조희대 대법관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당당히 나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 지금은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있는 기회를 다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전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국회를 존중하는 것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는 건데 4인 회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첫날 마지막 발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간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 열린공감 TV에서 4인 회동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상 믿거나 말거나의 코너였고 사실 일방적인 녹취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없다는 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해서 신뢰적인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제시를 했는지 묻고 싶고요. 무엇보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 의석수 많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그 인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마저도 지금 숨 고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에서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사실은 헌법소나 법률 이것을 수호해야 되는 최종 책임자들 아닙니까? 근데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형해화시켜버렸단 말입니다. 대법뿐만 아니라요. 다른 재판부도 5번이나 심리를 잡아나갔고 사실상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제대로 몰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철두철미하게 사법부가 견제되고 확실하게 중립을 지키는 선에서 그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면 왜 후퇴했죠?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것들이 쏟아지니까 본인들이 후퇴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후퇴한 겁니까? 지금은 또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건 민주당이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고 조희대 대법관이 스스로 그것을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명하거나 아니면 저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법개혁이라든가 신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좀 제대로 된 고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요. 저도 아쉽습니다. 왜 물러섰을까요? 이례적으로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면서 그리고 마타도와 4인 회동이라는 진짜 턱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흔들어대기 때문에 아니 대법원장마저도 그러고 지규현 판사도 이른바 룸사롱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아니 판사도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제하고 절제 못하면 그거는 폭력입니다. 이거 토론 1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현장 국감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그 목적 중 하나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사법개혁을 하고 있고요.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1인당 75평 규모의 사무실로 잡으면 14명 증원하면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과거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집무실을 둘러본 게 오늘 오후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이 사법개혁안에 공감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또 쟁점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공감과 그리고 지지가 없다면 사법개혁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민주당 차원에서도 도대체 대법원을 이전하는데 그리고 그 증원을 해가지고 공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조 4천억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땅값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사실 세종시 가면 500억이면 된다고 하는 증거도 나와 있고요. 대구로 가면 그거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다는 이 증거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5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법관 한 명이 운동장 같은 그 크기를 써야 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이 현장 국감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현 수준이 어떤 수준인 것인가는 당연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지금의 대법원이 훨씬 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몇 평 정도로 이것을 구성을 해야 되는가.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이 1조 4천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몇 천억 이하 혹은 몇백억 단위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아니 혈세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네. 그리고 법률 서비스는 훨씬 더 좋아지네. 라고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갖게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훨씬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 국감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김우영 의원님.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밀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도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임 판사 같은 경우 보통 3급 공무원입니다. 상급 공무원 수준 상당으로 대우를 받게 돼 있죠.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 20년 이상 경력을 근무를 해야만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월급이 당연히 많아 보이죠. 하지만 20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금액에 대해서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공직자, 특히 그러면 제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혜택, 보좌진 숫자와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받고 있는 월급과 상여금, 최근에 추석 상여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상여금 얼마 받는지 밝혀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사법개혁이 왜 서울에 두면 안 되냐고요? 서울에 인구가 가장 많고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75평이라고 하셨는데 법관이 한 개 판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료꼴 보는 게 8만 쪽 이상의 자료를 봐야 되는 겁니다. 몇 개의 사건, 판관 한 명이 몇 건의 사건을 보는데 그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해줘야만 사법부가 공정한 법관이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도 서초동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서초동의 땅값이 한 평에 거의 2억에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건데 75평?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요. 보좌진들 9명이랑 10명이서 방 쓰는데요. 4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대법관 한 분이 75평의 그 금싸라기 땅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1조 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저는 사법개혁에 이런 것들이 저항으로서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대법관 14명입니다. 근데 26명으로 늘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서 다 임명할 수 있는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예, 빠르면 다음 주 초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초안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까지 한번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브리핑에서 보신 장면 외에도 법사위 내 여야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서운함을 이렇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제발 추미애 위원장님 자제해 주세요. 표정부터 자제해 주세요. 민주당 의원 얘기할 때 한없이 자유로운 표정으로 웃으시다가 저희 당 의원 얘기할 때는 한없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고 이게 지금 자제입니까?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웃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저희들. 제가 미소를 지어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회에서 계속 뭐 소동도 있고 이런저런 뒷이야기도 있는데 관련해서 좀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맞수 토론에서 조금 더 이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